예, 표면 가공을 좀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린다고 했을 때, 뭐, 300에 콤마 마이너스 뭐 150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라인에서 뭐 300에 0도에 이동에 옵셋에 복사 뭐 150 이렇게. 오케이. 라인을 그리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동 평행 이동해서 엔터 치고 복사 2점, 여기에서 여기 복사 복사 오케이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려셔도 되고, 또 사각을 하나 해서 뭐 300에 뭐 마이너스 150 이렇게. 보통 바이스를 모르실 때 딱 그 바이스 크기 안에 들으면 상관이 없지만, 바이스를 넘어갈 때 두 개를 사용하거나 뭐 바이스를 딱 이렇게 물리면 좋은데 안 물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끝에서 뭐 살짝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돕니다. 이 부분에서 진동이 발생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렇게 들어봤을 때 얘가 이렇게 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휜다는 게 여기가 더 먹어서 그래요. 여기가 더 가공이 돼서 휘기 때문에, 뭐 클램프 너무 세게 물거나 해도 휘겠지만 여기가 더 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이스를 물고 가공을 다 한 상태에서 바이스를 살짝 푼 다음에 살짝 물고 다시 정삭으로 나가는 게 휜 방지에도 좋고, 어느 정도 휘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표면 가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다 그러면은 각재 같은 경우는 편하게 하는데, 그 커터 사용하시는 분들 뭐 빨간색이나 주황색으로 된 그 싸구려 커터 많이 사용하시죠. 뭐 APKT 1705 팁 쓰시는 분들도 있고, 더 좋은 팁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뭐 100파이나 80파이 싸구려 커터 쓰실 때 세팅을 하고 면을 치면 항상 100분의 8이 더, 100분의 8 정도가 더 가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팅하실 때 임의적으로 0.1이나 100분의 8 정도 올리셔서 가공을 해보시고 치수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APKT를 써봤는데 그거는 좀 깨끗하게 잘, 그 치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을 하나 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세 개 팁을 다 껴놓고 사용을 하셔야 또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뭐 면이 깨끗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샤프심이나 연필심으로 이렇게 긁어 보시면은 그 많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눈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그게 깨끗한 면이 아니겠죠. 쇠날을 가급적이면 다 껴서 쓰시고, 물론 판재가 얇거나 어떤 힘 받는 부위라든지 어떠한 경우에 있을 땐 한나를 쓰는 겁니다. 얇을 때나 뭐 진동이 있을 때나 면이 이렇게 울 경우가 있어요. 얇으면 그때는 한날로 쓰시면 되는데, 피드 값을 확 줄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의 알루미늄용이다 생각하고 한다면, 뭐 체인을 잡고, 체인 잡을 때도 항상 끊겨서 그 그림을 그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짝 들어보면은 뭐 이중선을 그려 있던가, 그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동 투영 이동을 해서 Z0으로 다 바꿔주시고 중복 삭제를 해주시면 선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또 뭐 끊긴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다시 체인을 거실 때 안 잡히시면은 부분 체인 누르시고 대기를 켜셔서 쭉쭉 가보면 됩니다. 쭉쭉 가봐서 연결이 안 돼 있다, 그 부분이 트림이 안 돼 있던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지워서 다시 그려주시던가, 아니면 트림으로
연결을 해주면 트림 누르고 요거랑 요거 눌러주면 알아서 끊겨 나가니까 그때 체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뭔가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어 그 라인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 확인해 주시고 해보시면 돼요. 체인 할때 뭐 체인을 걸었다 했을 때 보통 80파이나 100파이 갖고 계시죠? 엔드밀 100파이다. 끝내 1번에 100파이가 들어가 있죠. 그 커터로 바꾸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엔드밀로 하고 알루미늄 한 4200에 황삭 칠 때만 2000 정도 주시죠. 이거 제가 현미경을 확대해 보니까 한 1250, 1250일 때 가장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작업자마다 틀리겠지만 4200, 1250이 제 경우에는 가장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이런 거 이 파이에 이 파이스보다 파이 값보다 좀 작은 경우에는 이 원패스로 가면 되겠죠. 이 얼마지? 뭐 좀 파이가 그 크기가 작으면은 원패스로 체인을 잡으시고 공구로 뭐 4200에 뭐 2000 더 높이셔도 되는데 그 2000 이상 넘어가면 팁이 그 이게 잘 절삭유가 잘 안 갔을 때는 좀 잘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절삭유 방향 제대로 해주시고 뭐 이런 경우는 원패스로 접근 이 상태에서 OK 누르게 되면은 좀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갔을 때는 조건에서 0 진출거리 0 들어갈 때 얼마 나올 때 얼마 요런 식으로 이 10%가 더 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100으로 하면은 딱 떨어지죠. 그럼 딱 떨어지면은 그 기존 그 도면보다 소재가 약간 더 크니까 여기서 확 파먹겠죠. 받거나 그래서 여기서 진출거리를 좀 더 빼주시던 뭐 이런 식으로 더 빼주시던 아예 그냥 처음에 세팅돼 있는 대로 110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0으로 하던 10으로 하던 세팅 하셨을 때 그 어디로 진입을 할 건가 그거 잘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 가공률 0 해놓고 깊이 끄고 안전 높이는 20으로 두시는 분도 있고 30으로 두시는 50으로 두시는 분도 있고 100으로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항상 안전 높이는 높여 주시고 기준을 정하세요. 본인마다 틀리겠지만 다르겠지만 이걸 기준을 정해 주시고 항상 안전 높이는 항상 웬만하면 켜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입 높이는 R점이 되겠고 재료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면은 뭐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초기 면이 뭐 0이다 그러면 그 이 여기가 제로 값이다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절삭유 키시고 이렇게 되면은 Z 0까지 가서 한 번에 가는 거겠죠. 근데 보통 한 번에 안 하시고 그 정삭을 따로 놓는 게 낫겠죠. 한 번에 한 번 정도는 0.1이나 0.2나 한 번 정도는 정삭을 나가시는 게 좋죠. 그때는 여기다가 재료 상단을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0.1 남겨놓고 한 번 가고 다시 와서 0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를 0으로 놓게 되면은 그냥 딱 0까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깊이 가공을 하되 지금 현재 상태의 상단이 얼마냐 뭐 10mm를 친다 그러면 진입 높이도 10 재료 상단도 10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10에서 2mm 정도 대충 2mm 6 4 2 0.1 남겨놓고 갔다가 다시 정사를 한번 가겠죠. 보통 황삭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빠르죠. 정삭할 때는 그때는 그냥 진입 높이 0 정삭 횟수를 없애버리고 여기서 가공 여유를 남겨놓는 겁니다. 가공 여유를 남겨놓으면은 다 가고
마지막에 0.1 정도 남게 되죠. 그때 다시 조건에 가서 피드 값만 낮춰서 똑같은 조건으로 피드 값을 낮추던가 아니면은 다른 커터로 정삭을 따로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가공에서 꺼줘야 되겠죠. 그때에서 다시 0 이 조건에서 가공 바닥면에 가공 0으로 만들어 놓고 두 개 짜셔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짜셔서 한 번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여러 가지 뭐 가공의 홀도 있고 뭐 여기에 포켓도 있고 뭐 여기 뭐 이렇게 단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형상 여기 알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그때 이제 바이스로 뭐 이렇게 물겠죠. 원점이 여기라면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거를 쳐버리면은 요거를 치게 되시면은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휩니다. 요렇게입니다. 이 커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바이스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더 먹는 겁니다. 더 먹거나 진동에서 울거나 떨 때 그때는 한 날 사용하면 됩니다. 한 날. 이 진동이 있거나 어떤 바이스 공간이 넓거나 했을 때 그때 얇은 판이라든지 약간 운다 그럴 때는 그 피드 값을 낮추고 날을 빼서 한 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날이 뭐 세 날이다 그러면 다 껴놓고 사용하셔야 커터를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얘다 뭐 원점이 뭐 중간이다 뭐 여기다 그거는 작업자 마음이겠죠. 하고 얘를 다시 컨트롤 C 해도 되고 얘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 100파이 커트로 하되 뭐 4200 이런 플레이트 제품을 갖고 와서 면을 쳐서 티를 맞춰 달라고 그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맞추기가 어렵죠. 맞추려면은 뭐 고배판을 써서 사용하면 좋은데 고배판도 티를 치고 형상을 잡고 하면 결국에는 이 티 값은 정확히 나오지만 얘도 휩니다. 휘기 때문에 다 형상을 어떠한 뭐 형상 같은 것도 있고 홀도 있겠죠. 가공해 놓고 이쪽 면 말고 이 반대쪽 면을 연마를 치던가 가공을 해서 그렇게 맞추셔야 되고 그 필러 게이지 같은 거 대놓고 뭐 살짝 물고 면을 치는 방법도 있고 휜다는 것은 클램프가 어떤 방향으로 뭐 힘이 전달되었거나 힘이 안 가서 커터를 사용했을 때 그 부위만 그 해당되는 구성면이나 어떤 부위만 더 깎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반에 올려놓고 인디게이터로 찍어봤을 때 여기만 이상하게 코너 부위만 한 100분의 4나 100분의 3 정도 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연마를 치면 좋은데 안 쳐주죠. 그래가지고 이거 맞출 때는 아주 살짝 물고 그 납볼망치 같은 걸로 두들겨서 가공하던가 아니면은 플레이트 작업 하실 때 판 위에 올려놓고 끝에 뭐 휜만큼 눌러봐서 그 휜만큼 끝부분이나 중간 부위에 필러 게이지 꼽아 놓고 살짝 민 다음에 뭐 가공을 하시던가 하시면 좋은데 다 해봤는데 결국 100분의 2 못 안 잡히더라고. 이게 컸을 때 작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 작을 때도 3000 측정기 찍어봤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 특히 가운데 부분에서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그 거리값이 한 100분의 2 정도가 되는데요. 요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플레이트 큰 판때기 작업해서 티 맞춰달라 하면 웬만하면 그 상의해 보셔서 연마를 치든
뭐 가공은 뭐 필러 게이지 다 꼽아 놓고 살짝 물어서 가공하시던 뭐 그런 식으로 가공하셔야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얼마지? 150? 150 정도야 그냥 뭐 평행 가공을 하셔서 페이싱 가공 공구 넣고 뭐 4200에 뭐 1500 주시고 할 때 원패스가 안 되겠죠. 이게 원패스로 나갈 그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왕복을 합니다. 왕복. 원패스 어차피 안 먹혀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이든 한방향 절삭이든 왕복 절삭이든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갔다가 다시 와서 갔다가 다시 와서 왜 안 가? 이런 식으로 갔다 와서 다시 가는 거죠. 그 자리로. 근데 조건에서 왕복 절삭을 하게 되면은 갔다가 여기서 다시 갔다가 다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복 절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띠가 남을 경우는 너무 빨리 지나가든가 정상 요일을 너무 많이 남겨놔서 여기로 갈 때 하향 절삭을 해서 칩이 일로 밀리고 또 공과 일로 와서 하향 절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해서 보이는 띠가 생성이 될 겁니다. 요것도 조건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50이다 그러면 이 요 파이로 봤을 때 요렇게 이 파이 직경에 대한 50%로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 보시면 30으로 줄여 보시면 이 파이에 대한 요 파이 30%를 남겨놓고 가란 얘기입니다. 30%를 남겨놓고 가란 얘기죠. 이 30%를 남겨놓고 나머지 70%로 먹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스택 간격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100이다고 하면은 요 이 파이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가면 아까 조건에서 여기가 30% 남겨놓는다고 얘기했겠죠. 30% 남겨놓은 상태에서 먹고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컸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다 100%가 되는 겁니다. 더 크게 뭐 20에 요걸로 3번을 갈 건지 2번을 갈 건지 작업자가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스택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띠가 남게 되겠죠. 경류 S를 끄게 되어도 이게 킬 때랑 켰을 때랑 껐을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차라리 이거를 90도로 이 각도도 됩니다. 45도도 되고 90도도 되고 원하는 그 각도대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90이다 이렇게 100 했을 때 20% 남겨놓고 가죠. 이런 식으로 50%다 그러면은 이 파이 50 100 50 100 가까이 그러니까 스텝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기 파이 값의 75%씩 나머지는 들어갔고 나올 때는 항상 요걸 오버랩을 먹는 거죠. 여기 써있네 오버랩 50% 오버한다 뭐 110에 오버한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 파이수에 대한 스택 간격을 주어지는 거겠죠. 결국에는 나왔다 들어가는 이 50% 안에서 해당되는 그 면 50% 나왔다 들어간 그 뺀 나머지 값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셔서 뭐 2번, 3번, 2번 할 거 3번 하시고
뭐 4번 할 거 뭐 3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깊이 가공인데 정석을 한번 매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 높이랑 재료 상단을 올려주면 되겠죠. 평면 가공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그 티 맞추고 그 평면도 맞추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바이스 작업을 하실 때는 좀 판이 얇다 그러면은 너무 세게 물지 마시고 일단만 물어도 절대 안 빠져나가니까 바이스가 좀 안 좋다 그랬을 때는 빠져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좀 압이 걸린다고 했을 때는 안 빠져나가니까 살짝만 물으셔서 판재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각재 작업하실 때는 뭐 한 칸이든 두 칸이든 물렸을 때 가공하는데 그 각재 또한 포켓이 너무 깊거나 어떤 형상이 많을 경우에는 휘기 때문에 다 가공하시고 바이스를 살짝 풀으셔서 다시 살짝 잡으시고 그 면을 가공을 하시면은 그 정반이의 그 1차 가공된 면, 1차 가공된 면을 정반이 올려놓고 인디게이터로 눌러 그 찍고 손으로 눌러봤을 때 100분의 2 안으로 가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삭은 따로겠죠. 이게 한번 딱 치고 가공 다 끝나고 뒤집어서 면을 딱 쳐버리면 얘는 100% 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이라도 컨트롤 C V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스 한번 풀었다가 다시 문 상태에서 살짝 가공률을 0으로 바꿔주시고 뭐 피드 값좀 많이 낮춰주시고 정삭 가공을 하셔야 좋은 면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띠가 남든 휘든 그거는 조절해 봐가면서 가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평면 그 가공할 때 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재료나 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면 작업은 많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셔야 이 안에 여기가 제껴지든 여기가 제껴지든 꼭 한 군데가 제껴지더라고요. 제껴지는 부위에 맞춰서 그 부위의 클램프 상태라든지 뭐 진동 같은 거 뭐 밑에 플레이트가 가공 같은 건 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문다고 했을 때 요 크기만한 대충 비슷한 플레이트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제품을 올려놓고 살짝 물어주시면 그나마 진동도 잡아줄 수도 있고 좋습니다. 같이 가공해 버리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스틸이나 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즘으로 따오죠. 요즘은 근데 돈 조금만 주면 서스든 스틸이든 다 그 각을 치수에 맞춰서 쳐갖고 오니까 그걸 사용하시되 만약에 뭐 스틸 같은 경우는 아까는 그 피드 RPM이 뭐 4200에 1500 이거 스틸 할 때 안 먹겠죠. 뭐 1500에 뭐 420에 똑같습니다. 뭐 850에 420 정도로 요즘은 좋은 커터도 많이 나오니까 그 해당되는 팁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가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스 같은 경우는 팁을 사용하게 되면 팁이 서스용 팁을 사용하시더라도 금방 마모가 되니까 아깝죠. 그래서 정상용만 사용하시고 황삭은 고위성 커터나 뭐 그런 걸로 조진 다음에 정상용 커터로 한번 밀어주면은 깨끗할 겁니다. 그리고 얇을 경우에는 100% 휘기 때문에 밑에다가 뭘 아대를 확실한 거를 대주시거나 뭐 판때기를 올린 상태에서 그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진동도 잡아줄 수 있고 좋습니다. 1차 때 납불망치로 너무 세게 때려버리면 그만큼 휩니다. 그만큼 휘니까 1차 때는 대충 물고 정삭할 때는 풀렀다가 다시 쪼여서 정삭하시고 뒤집어서 하실 때는 뭐 납볼망치나 뭐 그 감으로써 잡아주시고 아무리 잘해도 100분의 2 안으로만 맞춰도 정말 평면을 잘 잡는 겁니다.
고배판도 티는 나오지만 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1차 작업하실 때 감안하셔서 2차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평면일 때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평면일 때 1차 가공하시고 나면 꼭 한 군데씩 꼭 한 군데씩 스크래치가 남죠.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어딘가 부딪히니까 기스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작업 끝나면 1차 끝나면 뭐 랩 같은 거로 뭐 해주시던가 무슨 특히 장갑 안에 장갑 그 조그맣게 칩 같은 거 박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뒤집어서 올려놓게 되면은 기스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면 뭐 비닐이나 그 랩 같은 걸로 해놓고 뒤집어 놓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어, 그 치스 맞춘다고 엔드밀로 평면을 사용할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별로 추천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16파이로 RPM 뭐 많이 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깔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깐 다음에 뭐 커터로 살짝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나중에 뭐 수세미 갖고 밀어서 뭐 깨끗하게 만들던 뭐 그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밑에가 떨어서 그런 겁니다. 밑에서 떨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클램프가 문제겠죠. 클램프에 대해서 평면 작업은 클램프입니다. 클램프로 해서 바닥에 했을 때는 위쪽으로 꽉 물어버리면은 이쪽으로 꽉 물어버리면 당연히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불뜨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업의 특성에 맞춰서 그 클램프 바이스든 뭐 바닥이든 그런 거 신경 쓰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 가공에 있어서 더 뭐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나질 않은 관계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 더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